안녕하십니까. 필기 합격하신 거 대단히 축하드리며, 요번 강의는요, 우리 실기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 강의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생뚱맞은 건 아니고, 전력이라든가 설비라든가 K시법이라든가 회로에서 일부, 기계에서 일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넘어가면 또 이해하고 넘어가면 상당히 쉽거든요. 필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해하고 답만 이렇게 외웠잖아요. 4개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근데 실기는 안 그렇습니다. 실기는 안 보고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산을 비교하면 필기는 한 백두산 정도, 실기는 에베레스트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심리적 부담이 많이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양을 막상 외우려고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막 나오다 보니까 한계치를 느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요거 정리를 잘 하셔서 그리고 나서 실기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온라인 강의 듣든 오프라인 강의 듣든 아마 요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실기 수업 들어가면 합격하는데 상당한 지름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죠. 저번에 이제 필기 여러분들 제가 요점적 30문제 정리를 해주면서 실기도 내가 기초를 해주겠다. 그리고 실기 기초가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고 빈출 문제 15문항, 또 세문항 또 있고, 요번에 아마 제가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촬영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빈출 문제를 좀, 별도로 강의를 한번 라이브로, 촬영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전력이 사실 실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전력에서 어떤 문제가 실기에 나오는지, 오케이. 그래서 그 실기에 나오는 부분을 좀 외우고 가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전력은 1, 2로 나눕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KC 법령이죠. KC 법령은 한 일주일 있다도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이제 회로의 일부, 기기 일부, 자기약은 아마 거의 없지만 그것도 일부 있어요. 그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자격증 따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전력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송전공학인데요. 아마 저희 그 기본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비슷할 겁니다. 책 내용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출판사 책을 보신 분들도 같이 넘겨서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송전 쪽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설론데 이쪽은 시험에 나올 거 없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뭘 나와야 되냐, 시험에 나오느냐, 이 전설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송배전설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 5가지를 쓰시오라고 요 5가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 기, 도, 비, 가, 부, 내. 경기도에 비가 막 붙죠? 장마 때? 그래서 경기도 비가 무네. 이렇게 7개 중에 최소한 5가지는 암기를 하셔라.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진행은 실기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암기를 해야 돼요. 최소한 10번 이상 읽어보고 그리고 실기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제 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옥내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옥내배선에서 전설국이 3대 요소에서 허용전류, 전압강화, 기계적 강도죠. 뒷장에 있는데 3가지를 써라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온도죠? 허용온도. 허용전류 말고 온도. 주의온도. 주의온도. 4가지 써라 그러면 이렇게 4가지까지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다. 자, 여기 보면 전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약호.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요거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물론 요거 쓰는 거 나왔죠. 요거 쓰는 거 나왔고 요거 쓰는 거 안 나왔고 요건 아직 안 나왔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내용도 시험에 나왔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 요거예요. HSR 전선은 그쵸? HSR 전선은 경동선 또는 구리선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 특징을 보았어요. 그래서 HS는 경동선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봐라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걸 그대로 쓰면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비중이 작고, 그죠? 비중이 작고, 그 다음에 기적 강도가 크고, 직경, 전선의 굵기가 굵다 또는 직경이 크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된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왔었다. 자, 진동 댐퍼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여기 있네요. 그렇죠? ACSR은 경동이 가볍고 직경이 크고 튼튼하다. 요것도 시험에 간연돼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을까요? 애자. 그렇죠? 애자에 보면은 이제 구비조건. 애자의 구비조건. 요거 4개가 있으라.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절연장 당연히 커야 되고, 강도 튼튼해야 되고, 절연력 당연히 좋아야 되고, 전동 용량이 작아야 충전거리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요 4가지. 물론 이제 여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송전솔로에 사용하는 애자의 종류 4가지를 써봐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죠. 그것까지 이제 공사기사 쪽인데, 기사에서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고, 요 정도, 저 애자의 구비조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또 나오냐면, 시험에 요거, 애자의 보호장치,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애자의 보호장치 2가지가 있는데, 소환과 소호각,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뇌로부터, 그죠? 뇌로부터 애자를 보호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2가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소환, 소호각. 이것도 실기시험에 있었다.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이쪽에는 지짐의 강도 이런 걸 뭐 됐고요. 단지 이제 요거만 오십니다. 합성하중.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빙설이 적은 지역이든 많은 지방이든 요 합성하중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나중에 2도와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사실은 이제 요게 나왔었는데 요건 뭐 이따가 2도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합성하중 이렇게 구한다. 무게. 요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도.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산업기사나 기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8T분의 WS인데 여기 얘가 뭐죠? 1m당 무게가 하중이죠? 하중인데 저번에 어떻게 했냐면 얘가, 그쵸? 전선 자중의 풍합 하중의 세기. 여기에 해서 요 놈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1m당 무게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쉽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직접 구해서 넣는 시험 문제가 나왔죠.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이게 산업기사 나왔습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전선의 실제 길이, 실제 길이.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소요량, 이렇게 얘기죠. 소요량. 그래서 2도가 생기게 되면 원래 전선의 길이는 S만큼 있으면 되는데 2도가 발생하니까 조금 더 전선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리 L은 경관에다가 S 플러스 얼마큼? 3S 8D 제곱만큼 더 밀어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 이런 2가지 형태가 있어요. L은 뭐냐면 L 값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2번째 뭐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관보다 얼만큼 더 길면 되냐?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선의 실제 길이. 근데 2번째 뭐냐면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 얼만큼 더 길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3S의 8D 제곱만큼 더 길면 되잖아요. 요거만 물어본 경우도 있고 전체 물어본 경우가 있고 2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요것도 요 문제 자체가 필기에 나왔던 문제인데 원래 D2 안에 D1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래서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고 했던 것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실기라는 게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은 안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크죠. 필기는 4개 중에 하나 찍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렵다라고 하면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실기는 안 그래요. 실기는 어렵든 쉽든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다 보니까 자꾸 사실은 흘러서 넘친다 그래요. 그죠? 흘러서 넘칩니다, 사실은. 그걸 느껴요. 집어넣고 넘치고 집어넣고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막 이래요. 머릿속에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4주 정도만 잡으면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발표가 이제 CBT를 보시면 바로 나오고 CBT는 뭐 바로 화면에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아마 기사 보신 분은 2시간인가 아마 나오죠? 2시간, 3시간 있다가 이제 가다방에 뜨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기 수업을 바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 2주나 좀 쉬었다가 이제 이렇게 실기 수업을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긴장 모드가 이제 풀리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됐나 보다라고 해서 자기가 캐로가 실기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막상 실기에 가면 엄청난 양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느낀 게 뭐냐면,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한두 번 듣다 보면 이제 멘붕이 오죠. 왜냐하면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 암기할 양은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 회차 때 처음인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긴 해요. 그래서 2주, 3주 때까지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냥.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그리고 4주차 되면 조금 알아들어. 조금 끝나자마자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본인들이 뭘 쓰고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인들인 70점 맞았는데 막상 시험 보고 나오니까 58점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문제를 제출한 다음에 카페 이런 데 가서 막 이제 문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쓴 것 같은데 한두 번 더 보면 나도 이렇게 쓴 것 같아. 답으로. 본인 스스로가 원래 자기 거에 대한 것은 되게 이제 이렇게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실기가 그래서 어렵다. 그 대신 이제 지금 이런 강의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쭉 필기해서 나왔던 거.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이제 생뚱맞은 문제가 또 실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간연도에도 없던 문제가 이제 실기에서 나오고 필기에서 나오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의 요번 강의를 잘 이렇게 활용하면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실기 수업을 들어가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좀 알아두시고 제가 나왔다는 거 표시를 잘 해놓으셔서 교재가 없는 분들은 아마 이런 공식적인 건 다 일반 아마 요즘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정리를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기 수업 들어가면 된다. 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도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온도변화 지도값.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옵셋. 이런 거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 지중전선로에서도 아직까지는 케이블의 손실. 이거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시험에 나왔느냐. 여기 보면 케이블의 명칭.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케이블의 명칭.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 우리 간연도에 나왔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의 매설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직매식, 직접 매설식을 줄여서 직매식. 그 다음에 여기에 갈로식, 암거식. 그래서 케이블의 매설 방법 3가지를 써라라고 하면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나머지 짜줄구리한 거는 굳이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설비에 가면, KC에 가면 그 매설 깊이가 있어요. 1m하고 0.6m.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케이블의 고장, 요것도 우리 실기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케이블의 고장 검출 방법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 이런 거 외울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앞대가리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펄, 수, 정. 그렇죠? 머리에 펄스 놓죠? 수정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걸 암기하고 넘어가면 아마 실기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 중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제가 이제 문제를 여기서 2문제 정도 볼 텐데 첫 번째가 나왔던 게 뭐냐면 필기에서 요게 나왔어요. 요거. 26번하고 27번이 이제 실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대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8번도 이것도 그러니까 26, 27, 28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혼동했던 게 뭐냐면 전선의 실제 거리를 구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28번은 뭐냐면 전선의 길이, 실제 길이는 경감보다 S보다 얼마큼 더 크면 되느냐.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만 더 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3S에 8D 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 0.33m가 될 거예요. 답이. 구하면. 그래서 답이 이제 요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실기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이게 구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전선의 길이는 경감보다 얼마큼 더 기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그냥 L 값을 그냥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0에다가 0.33이니까 답이 뭐예요? 그쵸. 200.33m 이렇게 쓰고 나오는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점수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수하지 말고 같이 알아두셔라. 필기할 때 실기에서 나왔었던 문제의 대표적인 문항입니다. 자, 이쪽은 뭐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가감에 넘어가고요. 자, 2장에 보면 선로정수 및 코로나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나오죠. 사실 코로나가 많이 나오니까 2장 전력 2장에서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안 나왔어요. 특히 이제 요거 2장에서는 연가입니다. 연가가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연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림을 완성하고 두 번째 연가는 목적 3가지만 쓰시오. 또는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무것도 안 준 거죠. 안 주고 이게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목적 2가지, 효과까지 포함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지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려. 목적 첫 번째 뭐예요? 선로정수 평형. 그죠? 그 다음에 2가지 물어봤으니까 직렬공진 방지나 유도등의 방지 또는 인피던 평형. 그래서 만약에 2개 물어봤으면 이거에다가 이걸 쓰면 되고 3개 물어봤으면 이거. 뭐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연가가 실기에서 나왔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게 쌍팔년도에 몇 번 나왔어요. 쌍팔년도에 이제 몇 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연가 설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이라는 것은 한 15년 동안 연가가 안 나왔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간연도를 푸신 분들이 쭉 보다 2020년 그러니까 20년에서 연가 설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986년도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97년인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잠잠히 있다가 20년 만에 환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겨? 간연도 없는 문제가 나왔네? 연가, 그래, 어서 봤는데 전력이 배운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막상 쓰려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간연도 기준이 20년이 간연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기출된 문제의 간연도야. 40년 동안 나온 게 다 간연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배워놓으시게 되면 만약에 나오면 다 잡을 수 있다는 거, 폭넓게 준비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2장에서 L값에서 나왔고 등가 성공관 이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근데 이런 거 뭐 나올만 하죠. 그렇죠? 5m, 10m니까 여기 5m가 들어가죠? 뭐 이 정도. 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간연도만 보자고요. 간원자. 복도체, 다도체는 이따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 필기에서는 스페이셔, 전선 상호 간격을 유지해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필기에서는 그냥 스페이셔, 이게 답이지만, 한전에서 나온 자재 그 목록에 보면 스페이셔 댐퍼라고 돼 있습니다. 꼭 스페이셔 댐퍼라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습도는 스페이셔 댐퍼의 답이 되고요. 또 어떤 게 시험에 나왔었냐면 이 스페이셔 하는 역할, 기능 2가지를 쓰셔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선의 진동 방지. 그래서 전선의 진동 방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선 상호 간격을 유지한다. 상호 간격을 유지해. 이게 바로 기능 2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의외로 많죠? 여러분 전력은 거의 다예요. 설비도 K15이니까 많이 알아둬야 되지만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 여기 3선지 오면 CS 3CM 있죠? 일단 요거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 이제 어디랑 연결되냐면 충전 전류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기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충전 전류 구하는 충전 전류. 그래서 충전 전류는 오메가 C2 요건 상전압이죠. 또 다른 말로 대전압이고 여기에 바로 성관전압 나오면 오메가 C에다가 전압을 누수하면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일선당 전류가 충전 전류이기 때문에 일선당 전압인 상전압인데
성간전압은 이선당 전압이기 때문에 누수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성간이라 그랬죠. 그 성간전압이 책에 나오는 전압은 다 성간이기 때문에 누수삼을 나누게 되면 충전율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조금 깐 문제가 있어요. C값을 준 방면에 없으면 CS 메시엔 3CM으로 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얘가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예요. 이렇게 단위를 주면 여기다 길이를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도 적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충전 전류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게 또 뭐냐면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충전 용량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처음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충전 용량은 만약에 델타 결선하고 Y 결선을 각각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3오메가 CV 제곱이고, 그죠? 왜냐하면 E나 V나 같으니까 델타 결선은 상전압과 성간접이 같죠. 자, 근데 만약에 Y 결선이다라고 하면 3오메가에다가 C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제곱이 되고 얘하고 얘가 지어지니까 오메가 C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일 때는 이렇게 구하고 Y 결선일 때는 이렇게 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에 각각 물어본 경우도 하나 1번 있었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충전 전류 구하시오. 그대로 구한 다음에 충전 용량도 구하시오. 그런데 델타 결선 기준이에요? Y 결선 기준이에요? 아무 말 있으면 다 Y 결선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CV 이게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Y 결선이 기준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기에서 C값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C값. 여기 C값 구할 때는 이제 어떤 경우 델타 결선일 때 무슨 결선이요? 델타 결선일 때. 그래서 델타 결선일 때 C값을 구하라 이렇게 요것도 시험 문제 있었죠. 요거는 3오메가 V제곱의 Q. 요거 조심해야 되고 마이크로페롯이니까 10의 6승 마이크로페롯 이렇게 하면 C값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충전 용량, 충전 전류가 시험에 제법 많이 나왔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한참 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선생님들도요, 강의를 오래 하셨던 선생님들도 사실은 책을 보고 강의 들어가요. 물론 안 보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책을 보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드럽단 말이에요. 또 준비된 선생님으로서 또 사실은 책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한참 또 안 보면 까먹는데 수험생들은 그거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게 정석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좀 흔히들 좀 약삭 빠르게 준비하셨잖아요. 답 읽고 읽으면서 막 그냥 간단하게, 그죠? 또 찐 것도 맞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다 까먹는 거죠.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있었나? 막 이러는 거죠. 얼핏 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막상 이제 시험에 나오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자세하게 해봅니다. 코로나,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코로나. 다음과 같은 현상을 뭐라 그러느냐? 코로나라 그런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발생 임계전압입니다. 임계전압은 요걸 주고, 요놈들의 명칭을 쓰라고 그래요. 요 명칭. 요 새끼들. 요것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표면계수, 전선의 표면계수, 날씨계수 또는 천우계수, 공기상대 밀도 또는 상대 공기 밀도, 그 다음에 전선의 직경,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선간거리죠. 선간거리. 요건 이제 반지름이죠. 그래서 요놈의 각각의 이름을 써봐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물론, 임계전압을 아까 제가 준다 그랬죠. 주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영향.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영향 세 가지를 쓰부시오.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향. 첫 번째, 송전 용량 감소한다. 오슬에 의한 전선 부식, 잡음, 전파장애, 고주파열, 유도장애. 이렇게 이 중에 세 개만 쓰면 돼요. 근데 아주 쌍팔년도에는 송전 용량 요 공식을 주고 얘네들의 의미하는 게 뭔지 쓰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상대 밀도, 주파수, 성간거리, 반지름, 그다음에 상전압 또는 코로나 우리가 보통 상전압, 대전압, 그다음에 여기에 코로나 임계전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 잘 알아두시고 요 세 가지.
또 코로나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책을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큰 대책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근본적인 대책. 그래서 시험 문제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영양 3가지 쓰시오. 근본적인 대책 1가지와 기타 대책 2가지 쓰시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뭐다? 임계 전압을 크게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그 대책만 물어보면 이걸 쓰시면 돼. 이 중에 2개, 3개 쓰면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면 임계 전압을 크게 하는 걸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나왔어요. 여기 보면 뭐가 나냐면 복도체, 다도체를 사용했을 때 특징. 여기 첫 번째 주목적이 뭐죠? 코로나 방지죠? 뭐 3가지 써라. 코로나 방지, 안정도 좋게 한다. 리액턴스 작기니까 손실 작아진다.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3개든 4개든 여기 쓰면 물론 전이경도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이제 이쪽을 써주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뭐가 있죠? 단점. 왜냐하면 이제 복도체는 이 선과 선의 거리가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두 도체 사이의 충돌, 흡입력에 의한 충돌. 그래서 항상 달라붙게. 물론 이제 이걸 막아주기 위해 스페이스 알았죠? 그래서 흡입에 의한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알아두셔야 돼요. 다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이쪽은 문제는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요거는 이제 2장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가면 요즘에 3장에서 뜨끈뜨끈하게 나오죠? 첫 번째, 송전단 전압 구하라. 여기 나옵니다. 요즘에 뜨끈뜨끈하게 나옵니다. 요즘 뜨끈뜨끈. 요거. 송전단 전압 구하는데, 그 VS, 2가지가 있어요. 이 S는 이 R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근데 요건 일선당이죠. 일선당에 대한 전압, 상전압이죠. 상전압, 단지 서브 전압, 서플리 전압, 공급 전압이고 리시브 전압이고 요게 전압가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상전압일 때. 그래서 상전압일 때에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누수면 안 들어가죠. 이걸 성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성관전압이기 때문에 이거 성관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Y결선이니까 성관이 몇 배 더 크죠? 누수 3배 더 크죠. 그래서 여기다가 누수 3배 높하면 얘가 V 성관으로 바뀌죠? V 아래다가 누수 3 I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관전압일 때 전압가가 송전단 전압 요것도 알아두시죠. 단지 아무 말이 없으면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전압은 상전압에 딱 줘요. 상전압에 대한 전압강을 구하라. 상전압에 대한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아무 리 때 기준이고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어서 나온 게 전압강입니다. 공식 이 3가지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전압강 중거에서 받은 거 요거 3가지 암기 다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전압강을 요것도 가끔 이제 어떤 거 물어보냐면 전압강 요거 P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P값 전력을 물어본 경우가 있고 전압강 E는 뭐죠? E는 여기서 VS 빼기 VR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구한 다음에 요 P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리고 여기 전압 같은 거 아무 말씀 다 무슨 전압이에요? 기준이 수전단 전압이 기준이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린 받은 게 기준이지. 한전은 공급하는 거고 우리는 전기를 받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을 숫자니까 수전단 기준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압과의 공식 3가지.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라.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전압 변동률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라. 강할과 변동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 나옵니다. 여기 전력 손실은 그쵸 3i제곱 r로 구하죠.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요. 송전단 전력을 구하셔라고 하면 수전단 전력에다가 전력 손실을 그쵸
구하면 송전단 전력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력 손실만 이렇게 있는데 이러고 송전단 전력 구하라 그러면 수전단 전력 누트산 VI 코센 세타 그걸로 구한 다음에 손실 3만 I제곱 R로 하게 되면 준 전력도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비례 반비례죠. 그래서 여기 전력 손실인데요. 그러면 밑에 건 다 제곱 반비례고 위엔 제곱 비례니까 첫 번째 전력 손실은 전압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죠? 시험 문제. 그다음에 전선의 전력 손실은 그렇죠. 역률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건 어디서 많이 나와요? 콘덴서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면적은 단면적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면적도 이렇게 됩니다. 다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전력은 전압 제곱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전력은 원래 전력 손실률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전력 손실률에서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의 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력 저걸 여기다 집어넣고 하게 되면 요거 없어지죠. 없어지고 전압이 올라가서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전력은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 정도는 알아두셔라. 그래서 비교해서 많이 나오고 뭐 전압이 2배가 됐다. 전압이 3000볼트에서 그쵸? 3000볼트에서 6000볼트 승합됐다. 몇 배예요? 2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물론 전압 강화는 전압의 반비례고 전압 강화율은 전압 제곱과 반비례하죠.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같이. 요것도 다 시험에 나왔었다 안 나왔었다. 나왔었다. 같이 알아두시라. 그럼 선생님 뭐 이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 갖고 뭐 많다고 하면 안 되죠. 아직 한참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 갖고 사실 좀 응용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기본기를 해놓고 넘어가면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넘어가면 실기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잘 들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중거리, 여기 있죠, 여기.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거리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중거리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거리는 설명 안 하고요. 장거리에서 나왔어요, 장거리. 예. 장거리에서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에 뭐가 나왔었냐? 서지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여기 나왔는데 만약에 특성 임피던스는 C분지 L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C는 로고 10에다가 R분의 D에다가 0.02413 마이크로페로니까 마이너스 6승이고요. L은 0.05 무시합니다. 단독체 복도치란 말이 없기 때문에 0.46장에 5끝에 로고 10에다가 R분의 D입니다. 미리 L이니까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두 개가 되니까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나머지 요거와 요거하고 마이너스 6승을 한 3성 계산하면 138이 되고 로고 10에다가 R분의 D가 된다. 특성 임피던스가. 그러면 로고 10에 R분의 D는 그죠? 특성 임피던스를 138로 나눈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L 값은 어떻게 구한다? 0.05 무시한다 그랬어요. 0.46장 찍고 5끝에 로그 10의 R분의 D는 얘와 같다고 했으니까 특성 임피던스를 138 나누면 되고 두 번째 C 값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 0.02413이죠. 그리고 여기 로그 10의 R분의 D를 요거와 같다. 특성 임피던스를 138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L값과 C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주면 L값과 C값을 이렇게 138로 나눠주게 되면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문제. 요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척도, 전파 정수 없으니까 C분의 L로 해서 요것도 시험 문제. 이렇게 요것도 이제 우리 2021년 전기 기사에 나왔던 겁니다. 산업기사 안 나왔고요. 기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나왔었다는 거. 뭐 중요도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라. 처음에 한 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로.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가도 요 정도만 알고 가도 그 문제를 받아들일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딱 눈에 보이죠. 바로 요 놈이에요. 스트식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여기서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 요 P값. 요 P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산수죠. 제곱 베끼고 5.5에 제곱하면 되고
양변의 제곱하면 이거 루트 벗겨지잖아요. 그죠? 5점의 제곱이고, 묶어서 넘겨서 P값 구하는 거. 그래서 요게 시험에 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라. 이쪽에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4장? 저기 뭐, 계산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안 하고요. 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4장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제, 안정대 대책이죠. 4장에서는 첫 번째, 안정대 대책. 대책이 나왔고, 그래서 안정대책 종류 뭐 5가지를 쓰시오라고 시험 나왔어요. 그래서 5가지 외워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복도체, 다도체, 다해선 방식, 그다음에 발전기 리액터 잡기 한다, 직렬 콘덴서, 또 뒤에 가면 또 나오죠. 여기에 보면 소국 여저 방식, 연계 설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상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개가 뭐예요? 한 뭐 10몇 개 쓸 수 있죠. 조상 방식에서 여기는 동기, 조상기, 뭐 직렬, 병렬, 콘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상 방식까지 써도 됩니다. 그럼 충분히 5개 이상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4장에서는 안정대 대책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많이 나왔냐면 이게 나왔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직렬 리액터 목적. 몇 고조파? 그렇죠. 5고조파를 제거한다. 5고조파를 제거한다. 그때 용량 콘덴서 용량의 4%. 이론상 실제 얼마? 5에서 한 6%가 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럼 직렬 리액터 5에서 6% 주는 이유가 뭐죠? 여기 나오니까. 여기에 보면 직렬 리액터에 더 준 이유.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직렬 리액터는 558 제거해서 파형 개선을 한다. 뭐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그렇죠. 콘덴서 투입 시 가전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전기 오동작을 막아준다. 도립전력, 콘덴서의 도립전력 억제. 이렇게 4가지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이론상 몇 프로? 4%. 실제 얼마? 5에서 6%. 그럼 실제 5에서 6%를 더 준 이유가 뭐냐? 요 이유도 물어봤어요. 그죠? 이유. 실제 더 준 이유가 뭐냐면 콘덴서는 C고 리액터는 L이잖아요. 그 L값과 C값을 똑같이 하면 공질인데 C값을 더 L값을 더 크게 한다는 거죠. 왜? 지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동상일 때는 진상과 지상의 위상관계가 일정할 때는 순간순간 진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상되면 과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주파수 변동을 고려해서. 주파수가 위상이니까. 그러니까 주파수 자체가 위상이니까 위상이 주파수가 진상 주파수가 발생되지 않게 위해서. 그래서 주파수가 변동이라는 얘기는 지상이 아니라 진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L값을 좀 크게 해서 지상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파수 변동을 고려한다.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그래서 직렬 리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코일, 방정코일. 그죠? 여기 이제 방정코일. 그래서 방정코일의 역할이 뭐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이게 나왔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병렬 리액터 하는 역할. 병렬 리액터 하는 역할이 뭐냐?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따 차단기에서 하는 한류 리액터. 한류 리액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각각. 그래서 요 정도가 아마 3가지의 목적을 각각 쓰시오라고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병렬 리액터는 뭐예요 이게? 페난트 현상 방지.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는 단락전류 제한. 직렬 리액터는 5고조파 제거. 이렇게 되죠. 리액터는 대표적으로 소후 리액터예요. 소후 리액터. 소후 리액터. 소후 리액터는. 소후 리액터는 우리 중성전 접시잖아요. 그래서 일선 지락시, 지락시 아크. 지락 아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상전압을 억제한다. 그래서 리액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4장에서 이렇게 물어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코일, 뭐, 페난트 현상 방지,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간단하게 누구냐? 요 정도? 안정도 대책? 요 정도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 안정된 대책 종류 5가지 쓰죠. 직렬 리액터 문제, 방정코, 직렬,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있으면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방정코 이렇게 있고, 여기 직렬 리액터, 여기 콘덴서가 이렇게 있죠. 그죠? 얘가 방정 코일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직렬 시리액터고, 얘가 전력용 콘덴서죠. 기본이 3개잖아요.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죠? 부하의 역률 개선입니다. 3개가 한 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죠. 차단기 하는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여기에 CT가 이렇게 CT가 있으면 CT가 하는 역할이 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복합적 여러 가지가 물어봤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아무 말씀 다 전력용 콘덴서예요. 병력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직렬 콘덴서 아닙니다. 직렬 콘덴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로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게 되면 4장까지는 아마 요 정도가 실게 나왔으니까 그거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직류 송전반시의 장단점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전력의 파트 1으로. 다음 시간에 파트 2에는 5장부터 좀 중요하죠? 5장부터 해서 끝에까지 어떤 게 시험이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